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화는 신과 함께 죄와벌이 첫 번째 첫 번째죠. 작품이죠. 일단은 신과 함께를 하자는 얘기를 듣고 나서 좀 의아했습니다. 나온 지 좀 됐잖아요. 나온 지 많이 된 것도 우린 하는데 많이 된 것도 하긴 하는데 사실 신과 함께는 왠지 느낌이 굉장히 트렌디한 영화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근데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개봉한 거더라고. 아 그래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밖에 안 됐어. 왠지 그 2010년 이전에 개봉했던 영화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도 한 2010년 정도에 본 그런 옛날에 본 듯한 그런 느낌이 난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지옥을 묘사하다 보니까 어두컴컴하잖아. 네. 그래서 아마 좀 더 오래전에 봤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닌지 뇌가. 대략의 스토리를 좀 요약을 해주시죠. 대략의 스토리는 우리 차태현이 김자홍 주인공이죠. 근데 첫 장면에서 이제 아이를 구하다가 죽잖아. 죽었는데 귀인이라는 그렇죠. 귀인이라는 그 카드를 딱 받고 그 차사들이라고 그러나? 그 차사들이 신이 났지. 7개의 지옥을 잘 통과가 돼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으면은 네. 환생이 되고 그럼 자기가 뭐 득이 되는 게 있었죠. 네.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저도 이제는. 기억은 잘 안 나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귀인이 이제 나타나는 거를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이제 얼른 지옥으로 보내죠. 그래서 7개의 지옥을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김자홍은 환생하게 되고, 그렇죠. 환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7개의 지옥을 무사히 통과했을 때 주어지는 혜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현몽할 수 있다. 어머니의 꿈에 현몽해서 어머니한테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혜택이 있어서 열심히 이제 그 김자홍도 두 번째에서 문제가 생겼어. 나태의 지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였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나태의 지옥이 그거잖아. 살았을 때 이제 게으르게 산 사람들 이제 지옥에 보내는 거지. 판결을 내려서. 거기가 그 연자방아 돌리는 데였나요? 아닌가? 연자방아 돌리는데 사람들 막 뛰어다니는데 죽도록 뛰어다니는 뭔가 큰 장치가 돌면서. 그러니까 그 연자방아. 이렇게 돌리는 거. 열심히 이제 살았으니까 소방관으로서 열심히 살았고. 그렇죠. 낮에만 열심히 산 게 아니라 이제 밤에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 김자홍이 청소년 시기에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가 다들 실패하죠. 힘들어가지고 실패한 게 아니고 그냥 포기했어. 그죠? 포기한 게 포기했어요. 맞고 자기만 살 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들도 자기 엄마랑 자기 동생까지 먹여 살리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그러니까 나태족에 빠질 위험은 없는 거였어.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더 열심히 일했냐라고 초강대왕이 물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김자홍이 돈 때문이었습니다. 멘트가 그거였어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옥에 떨어져라! 라고 했는데 이제 가까스로 구해냈어요. 그 차사들이. 변호를 해가지고, 변호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변호를 해가지고 이제 구해내기는 했는데 협조를 안 한다고 이제 혼난 거지. 네가 협조를 해야 현몽에 나타날 수 있다. 이따위로 할 거냐. 그러니까 김자홍도 이제 엄마한테 할 말이 있었지. 그 밥솥 사놓은 거 있잖아. 그죠. 누룽지 만드는 밥솥. 거기다 이제 편지. 그거 이제 보내려고, 그걸 이제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한테 뭐라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현몽을 위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협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영화 스토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선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7개의 지옥을 다 통과해서 환생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단순한 영화를 굳이 왜 리뷰를 하자고 하셨어요? 일단은 이게 제가 꼭 봐야 하는 숙제라서. 본인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 거고. 뭘 생각해 보고 싶었냐면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었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 영화를 통해서.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 함은 지옥이 있다 없다? 이 논쟁인가요? 아니면 지옥이 있다 없다 논쟁은 굉장히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그래요? 그럼요. 왜? 없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옥에 갔다 올 수도 있지. 네? 근데 내가 지옥에 갔다 왔다고 쳐봐. 그래서 뜨거. 지옥에 안 가려면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럼 내 말을 믿을 수 있냐고. 예전에 어디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 책 내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내가 본 천국 이런 거. 맞아.
근데 그걸 믿을 수 있냐고. 반신반의. 나 믿을 수 있다 쳐. 네.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 개인적 경험인데.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형은 거짓말할 사람 아니야 어.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믿을 순 있지. 근데 그렇지. 아니 사람인지라 헛것을 봤을 수도 있고 환상을 봤을 수도 있고 자기가 뭐 상상해서 뭔가를 생각한 걸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진짜 봤어. 근데 그게 진짜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는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고 굉장히 쓸데없는 이야기야.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신과 함께 제화벌을 저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딱 포스터를 보면 뭐 지옥에 간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일 것 같고 되게 뻔한 이야기일 것 같잖아. 뭐 그렇죠. 좀 뻔한 이야기고 지옥에 가면 뭘 하겠어. 지옥에 가면은 뭐 사람들 고통받는 모습 볼 테니까 저렇게 살지 않으려면 내가 잘 살아야겠구나 뭐 이런 식의 회개를 한다거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다거나 뭐 이런 영화이겠거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 컴퓨터 그래픽을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옥이라는 컴퓨터 그래픽을 다 컴퓨터 그래픽일 텐데 그렇죠.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보기가 좀 그랬어요. 거리낌 보고 없다. 싶지 않았어. 근데 내가 이걸 보게 된 거는 일단 관객이 많이 들어서 1000만이고 우리나라 그 영화 흥행 순위 3위더라고. 누적으로요? 네, 누적으로 3위야. 1등이 명량, 2등이 극한 직업, 3등이 신과 함께 제화벌. 그 정도로 이제 관객이 많이 들었고, 관객이 많이 들었다는 건 일단은 CG가 괜찮다는 얘기야. 볼만하다는 얘기야. 어색하지 않다는 거야. 그 CG가 엉망이었으면 사람들이 안 봤을 거라고,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일단 거기서 일단 볼만한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내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 아이들과 함께 보려면은 좀 재밌고 액션이 좀 들어가고 아이들이 또 보다가 재미없으면 안 봐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끌어다닐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뭐가 있나 이제 찾다가 그 괜찮을 것 같아서 봤거든. 근데 좋았어요. 좋았고 재밌게 잘 봤고 난 울었어. 신과 함께를 보다가? 왜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미국에 있었으니까. 더 그랬을 거야. 근데 내가 2번을 봤는데 2번 다 울었어. 두 번째는 한국에서 봤을 건데? 아니, 두 번째도 미국에서 또 한 번 봤나 봐. 근데 그래요? 그때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었어. 그럼 지금 한국에 왔잖아. 엄마를 볼 수 있잖아. 엄마를 볼 수 있지. 지금은 안 울어요? 그 며칠 전에 다시 봤는데 근데 그 장면은 되게 감동했더라. 그 동생이 군대 가서 죽잖아요. 수홍이가. 그쵸. 수홍이 군대에서 죽는데 법관이 꿈이었어. 그렇지. 재판관이 되는 게 꿈이었지. 판사가 되는 게. 그랬는데 이제 뭐 군대 가서 죽었고 어머니 꿈에 이제 현몽을 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잖아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마지막에 이제 자홍이가 천륜지옥에 가고 천륜지옥에 가서 이제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던, 천륜을 저버리려고 했던 그 장면을 염라대왕이 지적을 하고 너는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깨어 있었지. 그렇지.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죠. 베개로 이제 어머니 얼굴을 막아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이제 죽게 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을 다 알고 엄마는 가만히 있었고 눈물을 흘렸지. 근데 수홍이가 이제 꿈에 현몽을 해가지고 수화로 막 이야기잖아. 수화로. 엄마가 이제 말을 못하니까 수화로 막 이야기. 엄마 뭐 그때 다 알고 있었다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수화로 하는 게 아니고 꿈이니까 말을 하잖아요. 자홍이 수홍이 니네는 아무런 잘못 없다고. 니네 아무 잘못 없고 엄마가 잘못한 거라고. 용서를 하자. 그렇죠. 그러면서 뭐였더라? 저승법 1조 1항에 따르면 이승에서 진심으로 용서받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저승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일사부재리? 어쨌든 이승에서 용서받은 건 저승에서 다 심판하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그 판결문을 찢어버리면서 끝나죠. 무죄.
지옥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옥이라는 건 있다 없다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실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하는 지옥 이야기들은 그 실제랑은 그냥 다른 이야기야. 있다 없자가 모르는데 어떻게 실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장치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어떤 상상적 장치? 장치? 상상 속의 장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 아무도 본 적 없는 괴물 같은 그렇지. 그런 장치로서? 그런 장치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장치를 마련해 두는 거지. 이 세상에 지옥인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지옥인 사람들도 많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천국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다 죽여버리겠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워낙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그쵸.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더 나쁜 곳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결국 네가 죽으면은 너 더 고생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 걸 좀 자제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장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옥이라는 곳은.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예전 전래동화에서도 한창 많이 등장하는 그런 장치군요. 그러니까 권성징악의 그렇죠. 이야기 같은 거죠. 결국에 지금은 네가 잘 사는 것 같지만 너 그렇게 살면 죽어서 벌 받아. 뭐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역할을 하는 건데 그 7개의 지옥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장치의 역할을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첫 번째 가는 지옥이 살인지옥인데 살인지옥은 생각해봐요. 살인을 저지르면 이 세상에도 벌을 받잖아. 벌 받죠. 근데 살인지옥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뭐야? 그런 그렇지. 장치가 왜 필요해? 살인이라는 건 어쨌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건 조금 분별해서 별도로 처벌을 하자.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살인 쪽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해원묵, 주지훈이 해원묵인데 이름이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살인 쪽에서는 직접적, 간접적인 살인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살인을 하는 것만 이 세상에선 벌할 수 있지. 그렇죠. 그러나 이제 지옥에서 살인 지옥에서는 간접적인 죄. 예를 들어,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예, 그러니까 인터넷에 악성 댓글 다는 거. 그것도 포괄적. 살인죄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걸로 괴로워하다가 이제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 실제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런 일도 있고. 근데 그 악성 댓글을 단 사람한테 그 책임을 묻기는 조금 애매하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벌하겠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이제 지옥은 효과가 있는 거야.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악성 댓글 달지 마. 기록에 다 남아. 해원묵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그 지옥이라는 장치가 주는 효과는 인터넷 댓글을 선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살인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의 지옥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할 수 있지. 7개의 지옥이 뭐가 있냐면은 그래서 살인 지옥, 나태 지옥, 불의 지옥, 거짓 지옥, 배신 지옥, 천륜 지옥, 하나 생각 안 난다. 어쨌든 그 지옥 중에서 기억에 남는 지옥 있어요? 저는 아까 연자맷돌 돌리는 거. 나태 지옥. 나태 지옥인지 몰랐는데. 나태 지옥인데. 네. 그거 보면은 사람들이 깔리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막 돌아가고. 죽고. 그리고 처음에 그 나태 지옥이 등장할 때 씬이 차태현이 이렇게 높은 곳에 있다가 이게 쭉 가서 보니까 그 밑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굉장히 아주 인상적이었죠. 근데 나태 지옥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없어야 할 것 같아? 나태 지옥이 있는 게 맞아, 없는 게 맞아? 만약에 지옥을 디자인한다.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옥을 디자인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준다. 지옥은 이런 곳이야 라고. 그러니까 여기 오기 싫으면 이렇게 해 라고 가이드를 주는 거죠. 보여주는 디자이너 역할을 한다면은 나태의 지옥을 만들겠어, 안 만들겠어? 만들 것 같은데? 나는 나태의 지옥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왜요? 힘들어. 나태의 지옥 때문에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 아니면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 무한 경쟁 시대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나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나태의 지옥은 없어야 한다. 어떤 취지인지 이해할 것 같아요. 노동 시간이 너무 길어.
근데 반대로 어. 뭐 여기 이제 반대 입장이 없으니까 제가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으로 빙의를 한다면 어. 프리라이더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프리라이더들 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돈이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도 열심히 성과를 내서 뭔가 이렇게 계속 전진을 해서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는 거 이거 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왜 제가 해야 돼요?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할 의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세적으로 움직이면서 자기가 챙겨야 될 게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 이런 프리라이더들에 대해서는 나태주옥이 좀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야, 나는 그냥 없앴으면 좋겠어. 없앴으면 좋겠어? 나태주옥은 한국 사람들한테는 맞지 않고 미국 사람한테 맞아요? 게으른 사람들 있긴 있어요. 미국에? 어떤 나라 사람들이 좀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아니에요. 우리 특별히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을 비하하게 될까봐 이건 얘기를 못 하는 건데, 그러니까 좀 게으른 사람도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빨리빨리야, 빨리빨리. 우리나라 국가번호도 빨리잖아. 그건 누가 정했을까? 잘 정했어. 살아나가 일본이죠?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부지런해. 나는 나태주옥은 좀 없어져야 된다 생각해. 우리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없어져야 되고, 우리들 마음속엔 그런 나태주옥이 있어. 나태주옥이 그래. 있어. 우리는 그렇게 게으르게 살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 내가 이번에 영화를 다시 보면서 느꼈는데 네. 이상한 지옥이 있어. 이상한 지옥? 뭘 것 같아? 뭔가 이거 지옥 왜 만들었지 이거? 느낌이 나태주옥은 반대고 나는 정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지옥은 왜 만들었지? 이 지옥이 있어야 되나? 그 느낌 중에 굉장히 평온한 지옥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평온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나온 천륜 지옥이 나는 천륜 지옥? 그건 이상했어. 뭐였지? 천륜을 저버리는 사람이 벌을 받는 곳이지. 그게 차태현이 이제 엄마를 그러려고 했으니까 근데 천륜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나이 때는 그래. 그치 우리나라 우리 나이 때 아니면 뭐 동양적 사상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나이 때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 왜 공경해야 돼? 라고 물어볼 이유가 없지.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절대값이야. 그냥 공리야. 그렇지. 당연히 부모님 공경해야지. 상수. 천륜이잖아. 이거는 하나의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 부모님은 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두 분이면 그냥 하나하나의 사람이 아니야. 굉장히 특별한 관계인 거지. 그렇죠. 천륜의 관계, 내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지. 만약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천륜 지옥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천륜 지옥이 왜 생겼지? 2017년도에 나온 영화에 천륜 지옥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나? 천륜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까 천륜 지옥이 생겼나? 라는 의심을 하게 됐어. 가끔 이제 우리도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친구들이 패드립 한다고. 우리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야. 그렇죠. 패드립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말로라도 엄마 아빠를 욕되게 그렇죠. 하는 것을, 욕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용납되지 못하는 후레 자식.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었지. 근데 요새는 아이들이 그런 거를 한다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됐지? 나 이번에 그 길복순 보면서도 좀 놀랐어. 순천 어떻게 뭐 이런 거. 이런 장면을 용납할 수 있지? 페룬의 장면이 나오거든. 그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까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선과 악의 구별이 모호하잖아. 그러니까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어. 상대값이지. 가지고 있는 기준은 그거지. 재밌냐 재미없냐. 나에게 이익이 되냐 나에게 해가 되냐. 이런 것들, 개인주의적인 성향들. 좀 그런 세상이 됐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이상한 지옥이라고 생각했어. 천륜 지옥. 저거를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서글픈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닌가. 물론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의식이라는 건 있긴 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륜이라는 인식에 대한 구조는 미국이나 서양에는 없잖아요. 아니야. 있어? 그래도 미국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족이야. 가족이지 거기는. 그러니까 아바타에서도 나오잖아. 나오죠. 가족, the Sullys stick together. 그 제이크 설리가. 그래서 가족이라는 그 가치를 계속 끌고 가잖아. 근데 헐리우드 영화 그런 영화들 되게 많아요. 다이하드. 거기서도 가족을. 무조건 가족이 제일 중요해. 리셀 웨폰에서도 우리 맨날 터지고 죽으면서도 가족들한테 선물 사가잖아요. 그게 일종의 천륜이지.
천륜. 아, 그쪽의 천륜은 그런 거군. Family first. 그런 거. 그런 게 있어. 미국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있어야지. 있었어. 그리고 근데 그게 점차 사라지게 된 거지. 모든 게 대한민국의 지금 특징을 보면 특히 우리 세대 지금 이제 70년대 태어나서 지금 이제 40대를 살고 있는 정도의 세대들이 그 변화의 딱 중심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우리 어렸을 땐 산업화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000년대 들어서 IT 열풍이 불었는데 그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급격히 확산이 되면서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해지고 그러면서 뭔가 윤리의식이 좀 희박해지는 시대가 되는 건가 했는데 맞물려서 이제 출산율도 급감하고 사회문화 다 바뀌고 지금은 뭐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서 늙을 때쯤 되면은 거의 노인 부양 인구 대 피부양 인구가 1대1이 된다. 윤리의식이 무너지고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것도 다른 나라에 한 10배쯤 빨라지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천륜을 좀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도 막 생각하잖아. 뭐 우리 애들한테 뭐 효도 받는다?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 불가능하죠. 이제 그런 걸 이제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효도라고. 그냥 가급적 그냥 20살 넘으면 빨리 내쫓아버리고 싶은데. 아니 내쫓더라도 천륜이라는 게 있다. 근데 그런 거 굳이 안 가르쳐도 이렇게 좀 내재화되어 있지 않나? 예를 들어 아니 내재화가 안 돼 있고 요새는 다 그 이유를 찾잖아. 이유를 왜 그래야 되냐, 왜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준 거 뭐 어쨌든 뭐 고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맙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지. 고맙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왜 더 특별해? 왜 더 특별해? 그럼 내가 너 먹여주고 키워주고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럼 내가 뭐 1억 얼마면 되겠어? 뭐 1억 주고 끝낼게. 그럼 됐지. 끝내자.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런 식의 논리적인 이야기로 하면 안 돼. 천륜이라는 거. 그냥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당연한 거. 부모 자식 간의 도리는 당연한 거.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 지금 들으면서 생각하는 건데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결국 아이들 얘기를 다시 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어찌됐건 살아가면서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니까 부모가 자기 부모한테 뭔가를 해서 이렇게 천륜에 대한 뭐 보답을 한다던가 아니면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를 본 적이 없는 거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영향도 있겠지. 네. 그러니까 그게 점점 더 옅어지는 거겠지. 엊그저께 저출산 다큐 KBS에서 하는 걸 보니까 시사기획창에서 저출산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미국의 무슨 유명한 교수가 하버드였던 것 같은데 전 세계의 사람들한테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라는 걸 물었을 때 80개국인가 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어지간한 나라는 다 1위가 패밀리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머터리얼 뭐라 그랬지? 그 물질적 풍요 뭐 그게 1위더라고. 가족이 3위였나 그래. 천륜이 지금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는 건 인간에 대한 모독이지. 존엄에 대한 모독이다. 그렇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독. 인간이 왜 존엄해요? 그거는 믿음이야. 그건 믿음이야. 인간이라는 객체에 대해서 믿음이 사실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게 그것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하나겠지만 그것도 하나죠. 타인을 믿지 않고 어쨌든 개개인화된 삶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 요즘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존엄하다는 거에 근거를 댈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내가 믿는 거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 지옥, 그 신과 함께도 마찬가지 그런 지옥이 있다는 거는 인간을 모독하는 장치입니다. 내가 봤을 때 없어져야 돼요. 천륜족도 없어져야 되고 나태족, 살인족도 다 없어져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신과 함께 네. 끝냅시다. 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뭐 그냥 영화 자체가 사실 재미는 있잖아요. 재미있지. 재미있고 사실 약간 킬링타임 영화 같이 생각 없이 보면 괜찮은 영화라는 느낌도 들어서 오늘 분량 나오려나 그랬는데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생각을 좀 많이 했어. 생각을 했지.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던 부분에서 이렇게 훅훅 들어오니까 제가 오늘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화로 함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